비좁고 어두운 골목에서 짧은 머리의 한국인이 중국 흑사회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곳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네덜란드는 대혼란에 빠지게 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랑스러운 한국인 여러분, 이 영상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 충격적이고 영화 같은 영상을 더 많은 분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질랜드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에밀리 제임스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해요. 우리 마을은 평화로운 그 자체였어요. 하늘은 늘 맑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마을 곳곳을 채우며 울려 퍼졌죠.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고 언제나 친절하게 인사를 주고받곤 했습니다. 저는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마을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새로운 이웃이 생긴 걸로 생각했죠. 몇몇 중국인들이 마을로 이주해오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별다른 문제는 없었어요. 그저 낯선 사람들이 마을에 자리 잡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평소와 다름없이 아이들과 함께 마을 중심가를 지나가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이들이 발걸음을 멈추더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손가락질하며 물었어요. 그들이 가리킨 곳을 보니 익숙했던 가게들의 간판이 한자로 바뀌어 있었어요. 아이들의 눈에 비친 마을은 더 이상 익숙하고 안전한 곳이 아닌 듯 보였죠. 그 간판들은 마치 우리 마을의 심장에 박힌 낯선 상처 같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평소에 제가 알고 있던 마을의 모습이 점점 사라져가는 느낌이었거든요. 더욱이 마을의 아이들에게도 이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마을은 항상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이 낯선 간판들이 점점 늘어날수록 마치 마을이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아이들도 그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한 아이가 교실에서 저에게 묻더군요. 선생님, 우리는 이 마을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거죠? 그 순간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이들이 안전하고 포근하게 느껴져야 할 동네가 무섭고 불안하게 느껴진다는 사실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후에 찾아왔어요. 마을에 이주해온 중국인들 중 일부가 마치 그들만의 규칙과 방식으로 마을을 바꾸려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죠. 상점들은 점점 그들의 손에 넘어가고 마을 사람들은 계속해서 불안에 떨고 있었죠. 그리고 어느 날 소문으로만 들리던 암흑 조직이 정말 우리 마을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이 모든 일이 단순한 변화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 조직은 마을의 평화로운 질서를 뒤흔들었어요. 상점 주인들을 협박하고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기 시작했죠. 거리는 점점 더 어두워졌고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두려움에 떨며 집에 틀어박히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이들이 더 이상 자유롭게 뛰어놀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그들의 순수한 눈빛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보게 되니 그 어떤 문제보다도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조심스러워졌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일 밤 걱정되는 마음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결심을 굳히고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경찰에게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죠.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안감과 범죄,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흑사회의 존재까지요.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제 기대와는 달랐어요. 그들은 처음엔 제 이야기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결국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이미 경찰도 그 조직의 위협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쉽게 손을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할 경찰마저도 그 조직의 위협에 움츠러들어 있는 걸 보니 절망감이 밀려왔죠. 저희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지만 그들이 너무 교묘하게 움직여서 증거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의 설명은 제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마을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아이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는데 그저 기다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강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경찰이 할 수 없다면 우리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한 가지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온 해병대 출신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해병대 출신 한국인들을 처음 알게 된 건 마을에서 벌어진 작은 사건 덕분이었어요. 어느 날 마을 중심가에서 산책을 하고 있던 중이었죠. 그날도 마을의 분위기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고 거리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됐습니다. 한 무리의 청년들이 시비가 붙어 소란을 피우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낯선 중국인들도 있었어요.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다가가려다 멈칫했죠.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한 중년 남성이 조용히 그들 사이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한국인처럼 보였고
평범한 이웃인 줄만 알았던 그가 그 소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나선 것이었죠. 그는 침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그들에게 말을 걸었고 마치 군인처럼 정확한 몸짓으로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그가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가 해병대 출신이라는 걸 알지 못했죠. 하지만 이후 마을에서 몇 차례 더 비슷한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어김없이 등장해 소란을 잠재웠고 점점 그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봤습니다. 그는 제게 자신이 한국에서 온 해병대 출신이며 몇 년 전 이 마을에 정착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선준이었고 그는 강직한 사람으로 어떤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왜 그가 그렇게 침착하고 단호하게 행동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게 되었죠. 그의 뒤에는 강인한 군인 정신과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그 후로 저는 마을에서 이따금씩 선준 씨와 그의 가족들을 마주쳤고 그들은 늘 친절하고 이웃들에게 도움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능력과 용기를 알게 된 것은 경찰의 무력함을 경험한 후였습니다. 마을이 절망에 빠졌을 때 저는 그들이야말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라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저는 선준 씨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가진 강한 정신력과 경험이 우리 마을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믿었습니다. 저는 선준 씨에게 흑사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단호하게 빛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선준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지만 곧 결연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 이런 조직은 절대 그냥 두어선 안 됩니다. 이들은 겁을 주고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면서도 자신들에게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을은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없는 곳이에요. 그의 말에는 강한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선준 씨는 한국 해병대 출신으로서 여러 번의 전투와 위기를 겪어온 사람이었어요. 그는 국내외 군사 작전에 참여하며 다양한 전투 상황을 경험했고 때로는 극한의 상황에서 민간인들을 구조하는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그에게 강한 정신력과 냉철한 판단력을 길러주었죠. 선준 씨는 그렇게 말하며 곧바로 한인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현재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었고 선준 씨의 제안은 그들에게도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선준 씨는 그들에게 마을이 처한 위기를 설명하며 함께 힘을 합쳐 마을을 지키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서로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고 선준 씨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바로 강한 단결력과 고국에 대한 자긍심이었습니다. 선준 씨는 한인들과 함께 마을의 중요한 지점을 파악하고 흑사회에 맞서기 위한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역할을 나누고 언제 어디서 위협에 대응할지 치밀하게 계획을 짰습니다. 한국인 특유의 끈기와 철저한 준비성으로 이 마을을 지키기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추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저를 정말 분노하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중심가에서 몇몇 중국인들이 한국인들에게 무례하게 굴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이 마을의 주인이라도 된 양 한국인들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왜 나대는 거지?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라는 식으로 말이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한국인들을 깔보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싶었어요. 그들의 말과 행동은 분명 이 마을의 조화를 깨뜨리는 것이었고 무엇보다도 제게는 그 자체로 모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한국인들은 그렇게 쉽게 굴복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태도는 한국인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되었죠. 그중 한 한국인이 앞서서 당당하게 맞받아쳤습니다. 이곳이 너희 마음대로 될 거라고 생각해? 웃기지 마라. 그렇게는 절대 안 돼. 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공기는 팽팽해졌고 한국인들의 눈빛은 결연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지지하며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고 그 강한 태도에 중국인들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억지를 부리지 못하고 결국 슬그머니 꽁무니를 뺄 수밖에 없었죠. 그 사건은 단순한 언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한국인들이 결코 쉽게 무시당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이 위협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죠. 흑사회를 뒷배로 두고 있는 중국인들은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이기 일쑤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상점 주인들에게 협박을 일삼으며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시작하더니 점차 그들의 행태는 도를 넘기기 시작했어요. 상점들의 간판을 강제로 바꾸게 하고 심지어 거리를 걷던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위협하기도 했죠. 그들은 마치 이 마을 전체가 자신들의 소유물이라도 되는 양 행동했습니다. 이 마을의 평화는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길거리에 쓰레기를 마구 버리며 마을 사람들의 일상까지 망쳐놓았습니다.
심지어 마을의 중요한 축제나 행사들도 그들의 방해로 인해 취소되기 일쑤였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들이 마을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한 번은 그들이 상점 주인에게 돈을 더 내놓으라고 요구하며 가게를 부숴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 주인은 평소 친절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공포에 떨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 역시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죠. 이런 끔찍한 상황이 계속되자 한국인들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선준 씨를 중심으로 흑사회와 중국인들이 저지르는 만행에 맞서기 위해 대한의용대를 결성했습니다. 대한의용대는 먼저 마을 곳곳에서 중국인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와 동선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감시를 강화하고 흑사회와 연계된 불법 행위를 발견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그들을 법적으로 압박했습니다. 마을 주민들도 대한의용대의 활동에 용기를 얻어 함께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상점 주인들에게는 그들이 걱정 없이 장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보호망을 구축했죠. 한국인들의 단결력과 철저한 준비는 마을 전체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선준 씨는 과거 군사작전에서 쌓아온 경험과 전략을 바탕으로 흑사회의 위협에 맞서 마을의 방어를 강화했습니다. 한국인들과 마을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뭉치자 중국인들은 더 이상 쉽게 마을을 어지럽힐 수 없게 되었죠. 들리는 이야기로는 선준 씨는 수차례 흑사회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일에서 손을 떼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위협하며 마을을 떠나라고 압박했죠. 그러나 선준 씨는 그까지 협박은 신경도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어이없어하며 실소를 터뜨렸다고 합니다. 내가 한국의 해병대 출신이라는 걸 그들이 알았더라면 감히 이런 협박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소리에는 확고한 자신감이 묻어났고 그 말 속에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선준 씨는 한국 해병대에서 복무할 당시 국제적인 군사훈련과 작전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한 번은 아시아 지역에서 벌어진 대규모 군사훈련에서 한국 해병대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때였죠. 이 훈련에는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참관했는데 선준 씨가 속한 부대는 그 당시 탁월한 전략과 강력한 전투 능력을 선보이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선준 씨는 특수 임무를 수행하며 불리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적진을 돌파해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가진 선준 씨에게 흑사회의 협박은 그저 하찮고 웃음거리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겁주려는 아이의 장난 같은 느낌이었죠. 그들의 위협은 마치 빈 깡통처럼 시끄럽기만 했지 실제로는 아무런 힘도 없다는 것을 선준 씨는 알고 있었죠. 선준 씨는 자신의 경험과 의지를 믿고 마을을 지키기 위해 더욱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중국인을 잘근잘근 씹어버린 또 다른 전례가 있었죠. 이 사건은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두고두고 회자되며 선준 씨와 대한의용대의 용맹함을 더더욱 드높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중국인들은 흑사회의 힘을 빌려 마을의 상점들을 하나둘씩 장악하려고 시도했어요. 그들은 상인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며 거절할 경우 가게를 때려 부수거나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했죠. 그 식당 주인은 한국인 부부였는데 이들은 정직한 음식과 따뜻한 환대로 마을 주민들에게 신뢰를 얻어왔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마을의 일상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죠. 이 소식이 퍼지자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대한의용대도 크게 분노했습니다. 순순히 넘길 리 없는 선준 씨와 대한의용대는 즉각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흑사회의 뒤를 캐며 그들이 불법적으로 벌인 일들을 하나하나 파헤쳤죠. 선준 씨와 대한의용대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그들의 약점을 하나씩 파고들기 시작했죠. 얼빠진 중국인이 생각지도 못한 것은 한국인들의 끈기와 치밀함이었습니다. 대한의용대는 그들이 불법적으로 취한 재산과 흑사회와의 연관성을 밝혀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어찌나 똘똘하게 머리를 쓰는지 다들 깜짝 놀랄 정도였지요. 그 중국인은 처음엔 기세등등하게 굴었지만 이내 선준 씨와 대한의용대의 압박에 눌려 두려움을 감추지 못했죠. 이후 그 중국인이 불법적으로 벌인 일들이 드러나면서 그는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대한의용대의 활약에 감탄했고 그들의 존재가 마을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을 전체에 다시금 한국인들의 힘과 결속력을 인식시킨 계기가 되었죠. 뉴질랜드 주민들은 이제 지역의 경찰보다 한국인들을 더 믿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저 친절하고 성실한 이웃으로만 여겨졌던 한국인들이 마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나섰을 때 그 진정한 힘을 보여준 것이었죠. 한국인들이 주최하는 축제나 행사가 열릴 때 모든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즐기고 한국인들이 만든 음식과 음악은 마을의 새로운 문화가 되었습니다. 원래부터 K-팝과 한국 음식이 인기가 많았지만 한국인들이 마을을 지키는데 앞장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인기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한국인들을 보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원래 머리가 좋은 민족이라면서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한국인들은 단순히 힘만 믿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전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탁월했습니다. 반면 중국인들은 무식하게 협박이나 해대며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흑사회의 이름만 내세워 마을 주민들을 위협하고 무조건 굴복시키려 했죠. 하지만 그들의 무식한 접근 방식은 한국인들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많은 상가들이 한국과 관련된 상품을 팔기 시작하면서 이익을 창출하기 시작했죠. 한식 재료를 판매하는 식료품점, K-팝 굿즈와 한국 패션 아이템을 취급하는 상점들이 곳곳에 생겨났습니다. 주민들은 이러한 변화에 열광했고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한국 음식은 이제 마을의 대표적인 요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김치, 불고기, 비빔밥 같은 한식 메뉴는 식당들의 인기 메뉴가 되었고 한국식 반찬을 판매하는 가게도 늘어나면서 마을 사람들은 집에서도 한국의 맛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상인들은 큰 수익을 올리게 되었고 한국 음식은 마을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K-팝 굿즈가 큰 인기를 끌면서 상점들은 날로 번창하게 되었죠. 한국 패션과 뷰티 제품도 큰 호응을 얻어 마을 사람들은 한국의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며 더욱 다양한 상품을 소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한국인들의 영향력은 마을의 경제 구조를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우리 남섬은 걱정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인들의 단결력과 지혜로 흑사회와 중국인들의 위협을 물리친 뒤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주민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두가 이제는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 선준 씨에게 긴급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을 외곽에 위치한 항구에서 대규모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포착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정보는 경찰보다 선준 씨에게 먼저 들려왔습니다. 선준 씨는 마을 주민들과의 긴밀한 관계 덕분에 이 지역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움직임을 누구보다 빠르게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선준 씨를 신뢰하고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면 가장 먼저 그에게 알리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한 주민이 항구에서 이상한 배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사실을 선준 씨에게 급히 전했습니다. 평소엔 한산한 이 항구에 갑작스럽게 정체불명의 선박들이 몰려들었고 그 배에서 내리는 사람들 중 일부가 바로 흑사회와 연결된 중국인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미립국자가 아니라 무기와 함께 침투하려는 무장 세력임이 드러났습니다. 선준 씨는 즉각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마을 주민들에게 닥칠 위험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경찰에 이 정보를 전했고 경찰은 이 사안의 중대성을 깨닫고 긴급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경찰은 이미 신뢰받고 있던 선준 씨와 대한의용대에게 공조를 요청하게 되었죠. 마을 주민들은 이 소식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무력을 동원해 마을을 장악하려 한다는 사실에 두려움이 엄습했죠. 하지만 선준 씨는 마을 주민들을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 마을을 지킬 겁니다. 그들이 어떤 무기를 들고 오든 우리는 그보다 더 강한 결속력과 지혜로 맞서 싸울 것입니다. 그의 말은 주민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대한의용대는 그 말을 증명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경찰과 대한의용대는 긴밀히 협력하여 작전을 수립했습니다. 대한의용대는 마을의 지형과 주요 진입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경찰과 함께 가장 효과적인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선준 씨는 경찰과 함께 전략적 포위망을 계획하며 흑사회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했습니다.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끼칠 지경이었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 밤이 다가왔습니다. 무장한 흑사회 조직원들이 몰래 마을로 침투하려는 순간 경찰과 대한의용대는 치밀하게 짜인 작전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들이 예상치 못한 것은 한국인들이 경찰과 완벽한 공조를 이루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흑사회 조직원들이 마을로 접근하자 대한의용대는 기습적으로 그들의 뒤를 포위했고 경찰은 앞에서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그 순간 무장한 흑사회 조직원들은 완벽하게 갇히게 된 겁니다. 경찰과 한국인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훈련해온 팀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흑사회는 순식간에 무력화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저항할 틈도 없이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중국인들의 그 얼빠진 얼굴이란 지금 생각하면 코웃음이 날 지경이었지요. 경찰은 이 작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건 바로 선준 씨와 대한의용대 덕분이라며 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사실 경찰 내부에서도 한국인들이 보여준 지혜와 용기 그리고 전략적 판단에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것이었죠. 선준 씨와 대한의용대의 활약은 단순히 마을 내에서만 회자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사건은 뉴질랜드 전역에 알려지며 큰 화제가 되었고
마침내 주요 방송사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취재하기 위해 직접 현장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을을 구한 숨은 영웅들이 이제는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방송국에서는 선준 씨의 놀라운 활약과 대한의용대의 단결력을 특집 프로그램으로 다루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선준 씨와 직접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방송 취재진은 선준 씨가 어떻게 정보를 입수하고 경찰과 협력했는지 상세히 취재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선준 씨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저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대한의용대와 마을 주민들 그리고 경찰 모두가 힘을 합쳐 이뤄낸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 속에는 자신감과 자부심이 가득 담겨 있었죠. 방송사에서는 그의 이야기를 더 널리 알리기 위해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제목은 마을을 구한 한국인 영웅들로 방송국의 최고 시청 시간대에 방영되었고, 이는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가르치는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선준 씨를 영웅처럼 여기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교실에 들어서면 아이들은 그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하며 눈을 반짝였죠. 선생님, 저도 한국에 가서 선준 아저씨처럼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의 목소리에는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집에서 엄마와 함께 김치를 만들어 보기도 했어요. 아이들은 한국을 동경하기 시작했고 K-팝을 부르며 한국어 인사를 연습했어요. 아이들이 선준 씨처럼 되고 싶어하며 한국에 가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들이 앞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꿈을 키워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몇 주 후 저는 아이들에게 한국과 관련된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를 배우고 그것을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것이었죠. 아이들은 이 소식에 열광했습니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저는 아이들에게 한국의 전통 놀이를 소개했습니다. 윷놀이, 제기차기, 그리고 한국의 전통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것까지 아이들은 모든 것에 흥미를 보였어요. 특히 윷놀이는 아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수업이 끝난 후에도 아이들은 계속해서 윷놀이를 즐겼죠. 그러던 어느 날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한국 사람들은 정말로 머리가 좋은 민족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복잡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다른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한국 사람들은 항상 우리를 도와주고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나서서 해결해 주셨어요. 선준 아저씨와 대한의용대가 아니었다면 우리 마을은 어떻게 됐을지 상상도 하기 싫어요. 아이들의 눈빛 속에는 깊은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전 저녁 뉴스를 보다가 저는 한국에 대한 특집 보도를 접하게 되었어요. 방송에서는 한국인들의 지혜와 단결력이 얼마나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 내용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어요. 작은 나라, 큰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방송된 그 뉴스에서는 한국이 지리적으로는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집중 조명했어요. 뉴스에서는 한국이 전쟁의 폐허에서 어떻게 경제 기적을 일궈냈는지 설명하면서 한국의 성장이 단순한 운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 덕분이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예를 들어 IT와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이 어떻게 세계를 선도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했죠. 그들은 한국이 5G 기술과 반도체 생산에서 세계 최고의 위치를 지키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리고 재난이나 위기 상황에서 보여주는 단결력과 공동체 의식에 대해서도 다루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돕고 협력하며 큰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이유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세상에 이렇게 멋진 민족이 또 있을까요? 어떠셨나요? 이렇게 영화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할 수 있어서 행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